안녕하십니까. 인사팀 직설의 윤호성 선수입니다. 화면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죠? 제목이 있죠. 직무수행 계획서. 이야,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직무수행 계획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예전에는 직무수행 계획서 자체가 큰 의미는 없었다? 아니요, 있었습니다. 물론 일반 사원이라든지 경력 사원들한테 직무수행 계획서를 요구하지는 않았고요. 물론 사기업에서는 이 직무수행 계획서라고는 거의 없는 상태고요. 원래 어디 썼냐면 뭐 지자체라든지 그다음에 외부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그리고 엄밀히 서 기관장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위치에 되는 경력사원의 임원, 본부장, 단장 정도 위치, 그런 정도에 대해서 대상자로는 직무수행 계획서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모 기관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기관의 장들을 지원할 때 이런 걸 컨설팅을 예전에 많이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요즘은 조금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엄밀해서 일반 공무원이라든지 이제 공공기관에서도 직무수행 계획서를 신입인데도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 근데 이게 신입사원이란 접근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적어야 될지를 굉장히 당황스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공무원 쪽이 많은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직무수행 계획서를 도대체 어떻게 적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실제 이거는 뭐냐면 제 유튜브에 엊그제 어떤 분이 직무수행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좋을까를 또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빨리 찍어가지고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는 편집 이런 거 안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올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 질문 들어온 거는 바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급하게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그래서 직무수행계획서, 그때 질문도 남겼을 때 어떻게 했냐, 직무수행계획서랑 입사업 포부랑 뭐가 다릅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직무수행계획서가 없는 상태에서 입사업 포부만 있다면 그게 엄밀해서 직무수행계획에 대해서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뭐 칸이 작고 얼마 안 쓰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별도로 자소를 다 적고 난 다음에 직무수행계획서는 별도 양식이 있는 경우는 머리가 아프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적을 건지를 좀 생각하죠. 그래서 입사업 포부처럼 적으면 될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입사업 포부보다는 조금 더 많이 적어야겠죠. 많이? 많이, 조금 더 전문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실제 내가 입사업 포부보다는 조금 더 어떤 느낌이냐, 이 직무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고 제가 입사해가지고는 이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겠다를 적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개가 많이 있는데 뭐 조금씩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가 이제 서론 본론 결론, 이건 어떤 느낌이냐. 어 그래서 직무수행 계획서는 계획서이기 때문에 그냥 문서 형식으로 적어도 되지만, 그렇게 적는 것보다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적어. 본론이 문서 형태이고 서론에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입사업 포부처럼 좀 추상적인 방향성을 적고, 결론에는 그거 부에는 전체적인 것을 정리하는 몸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성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러면 직무에 대해서 진짜 좀 알아야 됩니다. 직무에 대해서 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직무에 대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제 입사업 부분은 자소 좀 서술형으로 치지만 여기는 분류하고 순번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그 직무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는 거. 찾아보시면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거는 직무 기술서도 나오니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나누시고, 그 대분류, 소분류, 중분류 업무를 먼저 갖다 놓으신 다음에 각각의 업무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좀 적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기술서에 보면 대분류, 종분류, 소분류 이래가지고 본인의 업무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관리라면 예산관리 속에서 이제 NCS를 찾든지, 아니면 실제 보면 예산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찾아서 1번 예산관리를 어떤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획 수립 업무, 그 다음에 운영 업무, 뭐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나눠 놓은 다음에 그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적는 게 직무 수행 계획서거든요. 그러면 그걸 좀 깊이 있게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그리고 직무 타겟은 당연히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걸 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를 찾아서 그거부터 먼저 갖다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갖다 놓은 거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속에서 이제 전문성을 높이는 걸 본인만의 걸 적어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엄밀해서 이제 여기 보면 중점 전략, 세부 실행 관 이런 것도 있는데,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 전략을 세울 것이고 거기 세부 실행 방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여기는 정답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정답을 예능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본인만의 생각,
이건 어떤 느낌이냐? 이 직무수행 계획서도 여러분만의 깊이 있는 뭐랄까 진짜 열심히 잘하겠다 기관장처럼 그런 쪽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본인이 직무를 알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이제 해서 여러 개 예산 운영에서도 여러 군데 자기만의 전략을 세우고 있겠죠. 그래서 세운 다음에 세부 실행안도 약간을 포함시켜 놨고요. 그 세부 실행안에서는 단순히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보다는 단계별로 좀 나눠 가지고 목표를 기한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목표에 대해서는 좀 계량화 도식화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를 표현하는 게 좋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적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세부 실행안이나 아이디어가 약간은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좀 복잡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방향성뿐만 아니고 전략, 세부 실행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까지 들어가 버려야 된다. 그 들어간 속에서는 또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언제까지 할 건지를 같이 넣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어렵지만 그런 식으로 다 표현을 해서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속에서는 창의적으로 본인이 어떤 것을 아이디어를 할 건지는 당연히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엄밀히 와서 뭘 할 거냐면 입사를 한 다음에 본인이 그 업무를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 업무에 대해서 상상해서 그 업무를 어떻게 할 건지 미리 고민하신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직무기술서라든지 NCS를 보면 세부 업무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목차를 잡아주시고 그 목차 속에서 본인의 실제적인 기본적인 방향 그 다음에 중점 전략 세부 실행안을 좀 만들어 보시고 그 속에서는 목표를 숫자로 표현할 수 있으면 숫자로 계량해가지고 계량하는 게 좋고 그리고 언제까지 할 거다 이게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으면 좋다. 그걸 넣으시고 거기 이후에는 또 그 업무상에서 기존과 다르게 어떻게 개선할 거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조금 넣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 그렇 따지면 이게 굉장히 말했듯이 직무에 대해서 많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엄밀히 와서 이제 단순히 입사후 포부가 아니고 그 직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건지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리하시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뭐 파워포인트처럼 막 도식화, 도식화도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각각의 그림으로 넣으면 되니까. 왜냐하면 대부분의 직무 수행 계획서 양식은 이제 온라인 베이스로 하면 이제 그림이나 이런 걸 못 넣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이나 이런 경우는 대부분이 뭐냐면 공무원들은 원래 이제 MS사보다는 아래 한글 좋아합니다. 아래 한글 속에서 아래 한글로 만들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엄밀히 와서 그림으로 찍어서 캡처해가지고 넣어도 되거든요. 그래 되면 그렇게 넣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넣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한다는 걸 보시면 되고 이제 주어진 양식을 최대한 활용을 잘 하셔가지고 하면 되는데 아까 이거 뭐 다른 경험 경력 기술서도 얘기했지만 자소서처럼 서술형으로 적는 것보다는 분류하고 순번으로 매겨가지고 각 업무별로 조금 본인의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아주 전문적인 지식 진짜 잘할 수 있는 굉장히 깊이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것 아니라는 거. 왜? 이 직무 수행 계획서의 목적은 뭐냐? 여러분이 해당 직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걸 관심을 가졌는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봤는지 관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부담을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두서없이 얘기한 것 같아요. 직무수행 계획서.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직무수행 계획서를 실제 적었던 걸 한번 놓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급하게 찍다 보니까 두서가 없어진 것 같은데 직무수행 계획서 부담 가지지 마시고 일단은 분류부터 업무의 분류부터 해놓으면 그 속에서 이제 본인들이 적을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 분류부터 먼저 해놓고 난 다음에 고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분류도 안 해놓고 난 다음에 고민을 한다면 계속 머리만 아프기 때문에 먼저 분류해놓고 정리하는 분류해놓고 거기에 대한 것을 각각의 아이디어를 조금씩 그리고 한 번에 쓰려는 것보다는 이거는 좀 시간을 두고 자꾸 업데이트를 해나가는 방식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뭐 일주일이 주어진다면 뭐 한 번에 끝내려는 욕심을 전혀 버리시고 첫날은 그냥 개요만 찾겠다. 둘째 날은 요런 걸 넣어보겠다. 셋째 날은 거기를 읽어보고 다시 요런 걸 다 추가적으로 받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이 오히려 더 알찬 직무 수행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직무 수행 계획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너무 부담을 가지지 마자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너무 부담 가지지 말고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하자. 그걸 말씀드렸고 본인만의 정답을 본인만의 이야기, 본인만의 아이디어를 보는 거 직무 관심도를 보기 때문에 정답을 요구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혹시 샘플을 가져와서 샘플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